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집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청약 열기도 시들해지는 듯했지만 입지가 좋은 단지의 청약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여기에 위례 신도시의 신규 분양 물량과 또 3기 신도시를 기다리고 있어서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 김윤재 이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근데 일교차가 상당히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감기 조심,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앞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들 드릴 거니까요. 자,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님과 함께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서남권의 최고 요지죠. 영등포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전역을 5개 권역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을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세분화한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권역생활권은 각각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도심권으로 나뉘었는데요. 그중 서남권은 도시 공간면에서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영등포, 여의도 도심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도심의 기능적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서남권 중에서도 대규모 개발 호재와 배후 수요를 품고 있는 영등포구는 신산업과 상업, 업무, 문화 중심지로 성장하며 여의도 도심을 글로벌 금융 업무 중심지로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영등포구는 재개발 사업과 다양한 교통 호재,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 등 대규모의 개발 호재가 진행 중인 곳인데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오늘은 서울 영등포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는요, 이렇듯 서울시의 정책적인 개발이 집중이 되는 곳입니다. 많은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요. 이런 영등포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요, 3도심, 한양, 도성과 강남에 버금가는 그런 도심권의 위상에 걸맞는 곳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갖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등포 같은 경우는요, 5개의 지역 생활권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여의도 지역 생활권이죠. 여의도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투자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곳 중에 하나가 여의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중심에 상업 중심, 그리고 여의도의 배후 그 중심 지역으로 상업 지역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곳이죠. 바로 당산 지역 생활권, 그리고 전통의 영등포 지역 생활권, 그리고 또 하나 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적이 바로 신길 지역 생활권인데요. 이 신길 지역 생활권 같은 경우는 새롭게 이제 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새롭게 고급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거주나 이런 투자로서 상당히 만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생활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이제 대림 지역 생활권까지 총 5개의 지역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영등포 경인로 주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경인로 주변 같은 경우는요, 도심 재생 사업이 한참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후된 철강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 지역들이 몰려 있는 곳이지만 이 지역이 그 4차 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새롭게 그 개발이 이어질 그런 곳이기 때문에요. 관심을 가져보시면 상당히 좋은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소액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실 지역이 바로 이제 영등포 구청역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공업 지역이면서 새롭게 이제 주거단지로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분들 유념해 보실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당산 지역 생활권 같은 경우가 이 지역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상당히 좀 미래가치 높은 그런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당산 지역 생활권인데요. 이 당산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2호선과 9호선이 연결이 되고 있는 노선인데요. 또 경전철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목동에서 이제 연결되는 노선이 이 당산역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당산역 주변 일대 같은 경우는요, 상업시설이 더욱더 발전을 하고요. 주변에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 일자리들이 이제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이 당산역 일대 같은 경우는요, 투자하시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신길 뉴타운 지역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에 이제 군부대들이 좀 밀집이 되어 있고 노후된 주거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지역인데 재개발 사업들 등을 통해서 뉴타운으로 새롭게 탈바꿈이 좀 되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신길 뉴타운 중에서도 하단부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로 개발이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곳이고요. 그 상단부 같은 경우는 새롭게 아파트로 추진을 하는 구역이 있고 새롭게 그냥 주거단지, 그냥 주거 재생 사업만을 진행하는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좀 구분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길 뉴타운 중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이 상업시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상업시설 주변 지역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 투자 방향을 좀 결정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이상으로 이 영등포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 영등포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부터 그 아파트, 재건축 투자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좀 크게 가져보실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등포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호선과 9호선,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노선이 지나가고 있는 당산, 그리고 신길 뉴타운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신길, 또 여기에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대림까지 정말 곳곳에 숨어있는 투자처들이 많은 곳이 영등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등포구를 둘러싼 미래 가치에도 꼭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또 이사님께 직접 강의를 듣고 싶으시다면요, 무료 세미나도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합정역 2번 출구 부동산 비전 포럼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양도세 걱정 말고 투자하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세금과 관련된 부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1:1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알아나가는 전화번호 2128-8561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신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다는 점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속 시원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아, 예, 저는 지금 북아동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 북아현동이요. 네네, 예. 네. 근데 이제 종암동에 제가 아마 이제 6년 전에 저기 43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놓은 게 있어요. 네. 네네. 그리고 또, 저기 선릉에 오피스텔 하나 사놓은 게 있거든요. 3년 전에. 한 알겠습니다. 3년, 네. 3년 정도 이제 들어가요. 2년 지나서 3년 차. 그럼 현재 주택이 3개 가지고 계신 거네요? 아, 네. 근데 이제, 음. 선릉 거는 주택으로 아마 주소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안 돼 있고. 네. 네네. 근데 이제 임대주택을 2개로 포함을 시켰고요. 네. 네, 종암동 아파트랑 이제 선릉에 있는 저 오피스텔이랑은 임대주택으로 4년 차로 해서 저기를 넣었고. 네네. 지금 현재 이제 아현동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이전을 하고 싶은데 지금 내 세금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현재 다주택자이시고 종암동이랑 역삼동, 선릉 쪽에 있는 현재 주택은 이제 임대 등록을 하셨어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북아현동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북아현동에 대한 정확한 주소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서대문구 북아현로 네. 23길 12 호인빌. 호인빌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북아현동 호인빌에 대한 전망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 또 세금적인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네. 지금 궁금하신 게 북아현동 호인빌에 대한 거를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보유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1가구 1주택이 아니다 보니까는요. 세금도 네네.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이사를 하고 싶은데 이걸 전세를 놓고 가야 될지 매매를 하고 가야 될지 이제 그런 거랑 세금 때문에 지금 몰라서요. 그러시면 요거는 지금 북아현동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네. 아까 들어보니까 극동 아파트도 보유를 하고 계시고 네. K타워라고 네네. 그랬죠? K타워 네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 두 개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네네. 아,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는 작년 4월에 했고요. 네네네네. 저기 오피스텔은 구입하면서 바로 했어요. 아, 그래요? 자, 네. 그러면 지금 이 호인빌은 네. 차익이 좀 많이 남으신 거예요? 구입가가 얼마예요? 아, 여기는 차액은 제가 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차익은 없죠? 네. 그럼 양도세 필요가 없잖아요. 양도 차익이 없으면 양도세가 발생을 안 해요. 그리고 예, 예. 여기 지금 보시면 호인빌은 네. 이 지금 호인빌이 여기 있잖아요. 예, 예. 여기가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에 그죠? 예. 근데 호인빌은 왜 사신 거예요? 들어갈 때? 아니, 좀 사정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다른 걸 계약을 했는데 거기 주인이 네네. 좀 안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조금 잘못 말리는 바람에 아,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약이- 지금 사신 거네요. 네. 사실 여기가 차익이 발생할 그런 지역은 아니잖아요. 지대도 상당히 네. 높고, 그죠? 네. 이거는 예, 예. 보유를 하시면 안 되고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언제 매도를 하셔야 되냐? 네. 자, 북아현 2구역하고 3구역이 네. 향후에 한 3, 4년 정도 있으면 이주를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북아현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가 다 완성이 됐잖아요. 네. 근데 2구역, 3구역은 이제 이사를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죠? 네. 자, 여기 있는 세입자들이 예. 이쪽으로 이주할 가능성은 있어요. 예. 그때가 매도할 수 있는 적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여기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차익이 발생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네. 그죠? 전철역하고도 멀고 주변에 생활 여건도 사실 좋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 호인빌 같은 경우는 보유하시면 안 되고요. 예. 매도를 하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 매도 매도를? 시점은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의 이주 시기에 아마 매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그러면 네. 네. 이주 시기는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이주 시기? 네네. 이주 시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구역, 3구역이 이제 이사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아마 빨라도 2, 3년 내에 이제는 이주를 하기가 네. 쉽지 않아요. 아, 예. 이제 막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라서 네. 이주를 하려고 하면 최소 2, 3년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시점이나 돼야 매도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지금 그 주택 두 개를
네. 종암동 같은 경우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고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죠? 이거는 네.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몰라서, 네. 그렇죠. 몰라서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종암동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실게요. 예. 종암동 제가 찾아놨는데 종암동 같은 경우가 종암동 극동 아파트잖아요. 네. 이게 지금 사신 지가 한 8년 되셨다고 했나요? 아니요. 제가 저기 정확한 거 보니까 네. 13년, 네. 한 3년 정도 되셨어요? 아니요. 13년이니까 6년. 아, 6년 정도 되셨어요? 이거는 네. 구입가가 얼마예요? 그거는 좀 많이 그래도 올랐어요. 이것도 처음, 예. 차익이 이거는 처음부터. 발생을 했죠. 네. 차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호인비를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인비를 매도를 하시고 네. 그 K타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주민등록 네.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극동 아파트를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매도를 하시면. 그리고 이 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예. 이 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거주 시장, 실거주가 굉장히 강한 그런 시장이에요. 전철역과는 예. 가깝고 고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실거주 하시기에는 그런 대로 괜찮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 보시면 아파트가 300세대 미만으로 좀 규모가 작고, 그죠? 예. 그리고 예. 지금 지은 지가 2000년도에 지어졌어요. 거의 네. 20년 돼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용적률을 어느 정도 다 찾아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적어요. 그리고 평수가 예. 좀 크잖아요. 네네. 요즘은 또 소형, 스몰이 대세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요거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언제 매도를 하셔야 되냐면 네. 자, 호인빌 정리가 되고, 그죠? 네. 호인비를 정리가 되고 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지금 이게 언제 하셨죠? 종암동 거는 작년 4월. 작년 4월 달에 하셨어요? 네.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 단기로 하셨어요? 장기로 하셨어요? 4년짜리요. 4년짜리 하셨어요? 네. 그러면 4년을 채우고 나서요. 네. 요거 매도하시면 예. 세금 없으세요. 예. 그래서 세금 절세 전략을 취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4년 먼저 하셔야 될 건 호인비를 먼저 파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예. 호인비를 먼저 파시고 극동 아파트를 4년 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만료가 되면 그때 매도를 하시게 되면 지금 예.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호가는 많이 올라가 있지만 그래도 뭐 한 1억 이상, 뭐 2억 가까이 양도 차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네. 차익 부분 양도 그 비과세를 받으시는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K타워 같은 경우 오피스텔 지금 월세 받으세요? 전세 받으세요? 월세요. 아, 월세 받고 계세요? 네. 그 부분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거기도 끝나고 나면 그거 네. 자체도 매도를 하세요. 예. 그리고 예. 이 극동 아파트에 혹시 네. 거주를 하셨습니까? 네, 2년? 했어요. 3년. 아, 3년 거주하셨어요? 네. 그럼 거주주택으로 K타워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더라도 아니요, 아니요. K타워는 안 했고요. 아, K타워는 안 하셨다고요? 네, 거기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안 했고, 아니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돼 있는데 거주는 안 했고요. 네, 아, K타워 말 거주는 상관없고요. 예. K타워가 주택임대사업자가 됐기 때문에 주택이잖아요. 네네. 주택임대사업자를 했다는 건 주택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잘못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자, 예. 극동 아파트가 K타워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거주 2년 기간을 거주 2년을 하셨기 때문에 네. 거주주택 비과세에 의해서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호인비를 먼저 처분하자. 첫 번째. 네. 두 번째 극동 아파트 네. 임대 만료되면 그때 비과세 받자. 네. 그리고 K타워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유를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문의 주셨던 부가연동의 부동산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매도를 하시고 좀 더 가치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종암동도 매도를 추천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생기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다주택자이신 경우에 세금 때문에 좀 급하게 대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미리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주셔서 점검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 생기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이번에도 전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자, 지금 전화 연결이 잠깐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계속해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입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렵게 연결이 돼서 더 반가운 것 같은데, 자, 어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투자 목적으로 네. 재건축 단지 3번 주공 아파트를 좀 보고 있는데 네네. 4단지랑 2단지 중에 어디가 좋은지 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다 투자 네. 목적이십니다. 그 군포시 네. 삼봉동의 한라 주공 4단지와 2단지를 놓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세한 네. 이야기는 이사님과 직접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투자 목적으로 지금 3번 주공을 지금 선택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럼 3번에 혹시 거주를 하고 계세요? 거주는 안 하고요. 네. 네, 지금 투자 목적으로 좀 알아보고 있는데 네네네. 4단지랑 2단지 중에 좀 네네. 고민이 돼서 자, 그럼 일단 어떤지. 네. 3번 주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3번 4단지 같은 경우는 한라주공 수리산역 역세권이네, 그죠? 네네네. 그리고 2단지, 주공 2단지 같은 경우는 3번역 역세권이네요. 네, 네. 그죠? 3번역 역세권 주공 2단지, 그죠? 두 개를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요. 네. 당연히 3번역의 충무 주공 2단지가 더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자, 4호선 라인은 있잖아요. 3번이나 이거는 평촌이나 서울 쪽으로 더 가까운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금정역이 한 정거장만 더 가면 사실 금정역이잖아요. 네. 금정역에 나중에 KTX 들어오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주변에 금정역 주변에 업무단지가 있죠. 그죠? 공장들 많이 있잖아. 일자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왕이면 서울 네. 쪽, 평촌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낫다라고 사실은 보여지고요. 네. 근데 3번 주공을 사실은 재건축을 보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재건축이 쉽게 될까요? 아주 먼 얘기 같은데? 그쵸.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네. 3번 주공을 재건축을 바라보시고 3번 주공을 선택을 하신다라는 거는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사실은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사실은 네. 3번 주공이 2015년도 이때쯤 사실은 조금 올랐다가 네. 사실은 아파트 급등기가 2017년도, 2018년도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시점에서는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네,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음, 왜 그러냐면 이 아파트가 네. 사실은 2015년도에 같이 올라갔던 건 사실은 갭 투자 열풍이 사실은 불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점에 사실은 소액으로 2, 3천으로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아파트들이 3번이었었어요. 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랐었던 거고 그 피로감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갭 투자하려고 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 투자? 한 8천 원 투자해야 되죠. 7, 8천 투자해야 되죠. 네네네. 그 정도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갭 투자의 메리트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인 실거주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3번 주공을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신다는 건 사실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은 7, 8천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7, 네. 8천 정도면 사실은 소액 투자잖아요. 네. 재건축을 바라보신다라면 조금 더 여력이 있으세요? 네네네네. 조금 더 여력이 있으시다라면 서울권으로 올라오세요. 그럼 서울 네. 시형 아파트랑 창동 주공 아파트도 좀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창동 주공이요? 창동 주공 19단지랑 네. 성산 시형 아파트. 성산 시형 아파트? 네. 자, 이렇게 볼게요. 성산 시형 아파트하고 창동 주공 아파트하고요. 네. 투자 비용 틀립니다. 네네네. 성산 시형 아파트가 투자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죠? 네네. 투자 가치는 성산 시형이 훨씬 높습니다.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예요. 그래요. 시형 근데 아파트. 그리고 네. 창동 주공이나 상계 주공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창동 차량 기지 개발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네. 개발 호재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개발 호재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3번 주공 들어가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네.
아, 그래요?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 성산시청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그보다 이제 창동주공 같은 경우는 돈이 조금 적게 들어가잖아요. 창동이라든지.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창동보다는 상계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노원역 주변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런 쪽으로 좀 바라보세요. 혹시 죄송한데 분당 쪽은 좀 아닌가요? 지금 분당 쪽 같은 경우는 자, 네. 분당 쪽도 재건축을 바라보기엔 조금 여유가 더 있어야 돼요. 네네네. 그쵸? 그건 좀 알고 있어요. 혹시 네. 분당 쪽 거주하세요? 네. 거기도 좀 알아봤어요. 근데 지금 투자로 보신다라면 분당보다는 성산시청 아파트 괜찮습니다. 마포의 요지고요. 마포가 네. 또 서울권역에서는 마포 지역 자체가 뜨는 지역이에요. 네. 마용성 들어보셨죠? 네? 마용성 들어보셨죠? 네. 마포 용산 성동이에요. 네. 네, 강남 다음으로 그렇게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좀 알아보시고 또 네. 정확하게 이제 성산시청이나 뭐 네. 좀 관심 있는 지역이 나타나시면 다시 한번 또 전화 문의 주세요. 네네네. 네. 네, 그렇게 답변 드릴게요. 3번 주공은 아, 투자로는 다음번에 생각하자. 실거주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께서 확실히 정리해 주셨죠. 3번은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가 더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든든한 투자 지역을 좀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또 궁금하신 사항 생기실 때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시거나 또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전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응봉동에 사는 김정숙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네네. 해결해 드릴까요? 전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인데요. 네. 현재 50대 후반이고, 이제 앞으로 6년간 소득 활동을 더 해야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인지, 네. 한, 1억 원 정도에서 마포나 뭐 용산이나 성동구 그쪽 지역에 다세대 이제 빌라 이런 거 투자하는 것이 우선인지 잘 몰라서 이제 가늠이 되지 않아 갖고요. 네네.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네. 아유,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노후를 위한 부동산 투자를 좀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투자 네. 목적에 좀 더 비중을 둬야 될지, 신거주 목적에 비중을 둬야 될지 고민 중에 저희에게 연락 주셨습니다. 네네네.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네. 네. 저 응봉동에 거주를 하신다 그랬네요. 네네. 네, 응봉동 거주하시면 괜찮죠? 네. 네, 사실 근데- 응봉동이라는 동네가 사실 괜찮습니다. 응봉동이 네.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고요. 주변에 네. 생활 여건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 뭐 전철역 역세권이고 그래서 응봉동에 거주하시기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거주 만족도는 괜찮으실 거예요. 그죠? 네네네. 이렇게 보실게요. 근데 지금 전세로, 네. 네,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무주택이시니까 그죠? 근데 네. 앞으로 집을 사야 될지 지금 시점 자체가 부동산 시점 자체가 집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사람들께서. 네. 그죠? 돈도 아주 여의치 많지도 않는데.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네.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지금 한 6년 정도는 더 수입이 발생을 할 거라고 지금 네.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응봉동에서 전세로 거주하시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으실 거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참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지금 집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셨을 때 네. 사실은 실거주자 입장에서는요. 무주택자, 그치? 집을 한 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어느 때, 지금도 괜찮고 나중도 괜찮고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실거주자, 집에 한 사람은요. 집값이 떨어져도 괜찮고 올라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집을 사시는 거 사실은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이 집을 사기에 적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요? 그죠? 네. 그리고 자,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두 번째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보자. 네.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자, 네.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무리한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면 집을 사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네. 사실은
전반적으로 지금 집값 자체가 우상향으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됐었던 그런 시점인데 지금은 조정에 들어갔던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집을 선택해서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집을 살 수 있는 최적의 적기라고 사실은 보여지거든요. 이 상황이 집값이 항상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항상 네.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갑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요 정도 시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가장 바닥에서 사시면 좋겠지만 이 네. 바닥을 사시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바닥이라고 판단이 되셨을 때는 이미 내가 살려고 했을 때는 요만큼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인 이 정도 시점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소득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한 소득이 2년 발생을 하기 정도는.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출은 감수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대출 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향후에도 지금 당장은 집값이 조정이지만 향후에는 또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동산 자체가. 네. 근데 집이 하나라고 한다면 네. 올라가건 내려가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현재. 내가 사는 집이 하나 있고 투자 물건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한다면 집값이 올라가주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죠? 지금이 실거주와 투자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근데 아. 어머니께서 지금 여기서 질문하시는 부분을 제가 그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실거주를 먼저 해야 되냐? 투자를 먼저 해야 되냐? 아니면 그쵸, 나중에 예. 해야 되냐? 이거거든요. 예, 예. 자, 두 개 다 하세요. 음. 두 개 다 하세요. 대출 조금 받으셔가지고 두 개 네. 다 하세요. 실거주 목적으로 해서는 아파트 사시고. 근데 순서는 정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실거주를 먼저 선택을 하세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가 좀 까다로워졌잖아요. 네네. 어머니가 좀 대출을 좀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네. 자, 다주택자면 대출 안 해줘요. 아. 그죠? 그래서 네. 실거주자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조금 이용을 하셔서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하시고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조금 여윳돈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포나 용산, 성동 잘 보셨어요. 이런 정도면 물론 용산 같은 경우는 1억 이상 들어가지만 뭐 성동이나 마포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전후면 사실 투자할 만한 물건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물건들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네네. 향후에 부동산 상승기에 그 차익을 확실히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발품 좀 많이 팔아봐야 네, 되겠네요. 발품 좀 많이 파셔가지고 이렇게 네네.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네네. 아유, 네네. 감사합니다. 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거주와 투자 목적 모두 두 마리 토끼 다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순서 잘 지켜보시고 또 여러 지역 살펴보시다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 어렵다고 하는데요. 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보는 전략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들은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는 만큼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상담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끝번호 1741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둔촌동에 회사가 있습니다. 인근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보니까 부담되는 가격이라서 염두를 못 내고 있는데요. 다세대 주택을 매수할까 하는데 아파트와 비교해서 향후 전망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또 여기에 지역 추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세요. 다세대 주택에 대한 투자 전망 한번 짚어주시고요. 또 지역적인 추천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사님. 네. 다세대 주택에 대한 투자, 아파트에 대한 투자, 이거는 구분할 실익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지금은 실거주자 입장에서 무조건 집을 구입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세대라 그래서 가격이 안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아파트에 비해서 다세대도 분명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집을 구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둔촌동에 회사를 다니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젊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아파트를 구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다세대 주택 내 자본에 맞는 그런 집을 구입을 하시는 거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역적인 추천 말씀드렸는데 둔촌동에 거주하신다고 해서 굳이 둔촌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둔촌동은 이미 9호선 3단계가 이미 개통을 했기 때문에 호재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둔촌동에 거주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강동 지역에 호재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8호선 연장이 되는 것도 있고요. 천호역엔 또 상권 발달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임대시장 매매 시장이 굉장히 발달이 된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상일동이라든지 고덕 같은 경우는 또 업무단지들이 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들 다세대 주택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굳이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주택, 이 물건에 대한 선택보다는 집을 지금 구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 들어갈 것인가 이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뭐 5년 이후, 10년 이후에는 내가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거하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오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도움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요. 이사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이사님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합정역 2번 출구 앞에 부동산 비전 포럼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주제는 양도세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자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세금적인 부분들 걱정 많으실 텐데 분명히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방법들 강의 들어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면서 부동산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실시간으로 저희 부동산 시그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지역이죠. 마용성 중에 마로 가보겠습니다. 마포구 신공덕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오늘 고민 상담 중에 투자 상담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맞춤 솔루션일 것 같습니다. 자, 공덕이라는 마포의 가장 또 중심이죠. 공덕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본 물건의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556호선 공덕역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에 더블 역세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지 지분 7.28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39.09제곱미터, 약 12평 정도 되는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14층 중에 7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방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실이 별도로 있고요. 욕실, 발코니가 갖춰져 있습니다. 자, 준공은 올해 3월 달에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물건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매매 금액은 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마포구 신공덕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 올해 3월에 준공이 완료된 신축 건물 투룸 구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마포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좋아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죠. 마포구에 살면 진짜 어디든 한 20-30분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주변의 집주 근접성도 굉장히 뛰어나서 앞으로의 가치가 상승이 계속해서 기대되는 곳입니다. 자, 그럼 마포구 신공덕동 입지 그리고 호재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렇습니다. 이 마포 같은 경우는요. 젊은 층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입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이면 교통,
주변 환경이면 환경, 편의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층의 주거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곳이 마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마포 중에서도 이 도심권에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은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위치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공덕역 같은 경우는요. 지하철 5호선과 6호선, 경의중앙선, 경의선과 중앙선, 그리고 공항철도 무려 5개 철도 노선이 지나가게 되는 교통의 최고 요충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공덕역에서 도보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역세권에 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교통이 좋은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지역에서 사실은 도심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죠. 그리고 여의도까지의 접근성도 여의도가 이쪽이죠. 여의도까지의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완벽한 직주 근접성, 특히 공덕역 주변 일대 같은 경우가 그냥 업무타운이죠. 업무타운 한복판에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 주택의 입지로서는 가장 완벽한 입지권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변 지역을 살펴보시게 되면 상업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요. 편의 시설, 병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취미 시설 이런 부분들도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본 물건지 바로 앞에는 효창공원 그리고 조금만 가시면 한강 시민공원을 또 이용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요. 환경적인 측면까지도 완벽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 소형주택의 수요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여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고 거기에 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자, 이 공덕역과 이렇게 경계를 두고요. 사실은 바로 옆이 용산이죠. 이 용산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 마포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용산과 어떻게 보면 더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에 이제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용산의 개발 호재의 영향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본 물건에 바로 이쪽은 마포입니다. 이쪽이 마포죠. 아이언 뉴타운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 마포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마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거 환경이 완벽하게 바뀐 곳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완성이 되어진다면 그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또 바로 옆에는 용산이죠. 이 용산의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민족공원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용산 개발의 호재를 확실하게 또 같이 누려보실 수가 있는 곳에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는 점 개발 호재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공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교통시설이나 이런 환경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환경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마포 유수지의 문화 복합타운도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인리 에너지파크, 여기도 공연 전시장 그런 문화 공간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교통 인프라도 더욱더 개선이 되면서 그리고 또 신안산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착공이 될 예정인데 여의도까지 1단계 그리고 서울역까지 2단계 치는데 이 공덕까지도 지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의도까지 들어가는 또 하나의 철도 노선이 생긴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부선 연장, 이런 경전철까지도 이 마포 지역을 지나가는 호재이기 때문에 교통은 더욱더 좋아지고 생활 편의시설, 문화시설은 더욱더 많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젊은 층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 신공덕동 입지와 또 호재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교통이 가장 큰 특징일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자전거 타고 한강을 누려볼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부럽네요. 자, 그런 곳에 공덕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 전해드리는데요. 희소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선호도도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올해 3월에 준공이 완료된 신축 건물입니다. 건물 그리고 가격 살펴볼게요. 예, 준공이 완료된 물건입니다. 후방 물건이기 때문에 실제 눈으로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14층까지 지어지는 이런 실제 조감도입니다. 실제 조감도고요. 이런 아파트
로 지어지기 때문에 와서 실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 3베이 구조고요. 또 앞에 도로는 30m 도로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부 참고 사진들인데요. 널찍한 거실 그리고 뭐 CCTV 보안 시스템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뭐 거실들 갖춰져 있는 엘리베이터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겠죠. 이런 젊은 층들이 좋아할 수 있는 여건을 완벽하게 갖춘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정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죠. 자, 매매 금액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3억 7,500만 원의 매매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최소 2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8,500만 원으로 마포 공덕동의 소형 아파트를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월세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3천에 100만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을 활용을 하신다면 1억 9,500만 원의 투자 금액으로 공덕동의 소형 아파트, 도심의 희소성 있는 아파트를 마련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보시면요. 첫 번째가 도심 속의 소형 아파트입니다. 희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겠죠.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수요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 운영 가능하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이 선점 투자 가능하다라는 거죠. 향후에 이제 개발 호재 이런 영향에 의해서 가치 상승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마지막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 신공덕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공덕하면은 또 족발이 유명하잖아요.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이번에는 떡볶이가 유명한 지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엔 중구 신당동으로 갑니다.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어요.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이번에는 도심 속의 소형 주택이죠. 이번 다세대 주택인데요. 신당동에 위치를 합니다. 이 신당동 같은 경우는 이 동대문 상권이라는 그 초대형 상권의 완벽한 배후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도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리플 역세권인데요. 청구역과도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약수역 도보 6분, 동대 입구 3호선, 5호선, 6호선 3개의 트리플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 지분이 16.82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39.26제곱미터, 약 12평 정도 되는 널찍한 그런 투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 로얄층이고요. 방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월달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물건이 되겠고요. 금액은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곳인데, 자, 5호선과 6호선 청구역에서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 그리고 약수역에서 도보 한 5분, 6분 정도 거리가 되겠고요. 3호선 동대 입구역에서도 도보 한 3분 정도 거리 되는 트리플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대학교가 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지역 같은 경우가 도보 한 10분 정도 거리에 동대문 상권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상권이죠. 여긴 DDP를 비롯해서 밀리오레나 이런 부분들 쇼핑센터들 약 30여 개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지역에 종사하는 상인들, 이 동대문에 종사하는 상인들 수만 약 15만 정도 된다라고 하죠. 15만 정도 되는 풍부한 수요를 확보를 하고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 중구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죠. 주거지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업무와 상업지의 비율, 붉게 표시된 부분이 바로 상업지인데요. 이 상업지의 비율이 약 70%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거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족한 지역에 희소성이 높다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지를 투자를 하심으로써 향후 차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지역의 개발, 주변 지역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자체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게 하고요. 특히 이제 신당과 약수 간에는 또 고밀 개발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권의 재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심권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 건물의 비율이 막 50% 이상입니다. 그만큼 노후도가 높다라는 것은 개발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발에 의한 가치 상승 충분히 누려보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동대문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동대문이 좋아진다는 것은 본 물건의 가장 큰 호재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동대문 DDP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에 개발 가능한 부지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지들과 연계를 해서 강북의 코엑스로
패션 단지를 비롯해서 도심 공항 터미널 이런 거대한 상권에 더욱더 확장에 의한 가치 상승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치 상승 충분히 누려보실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투룸 형태로 지어집니다. 내부 풀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자들 직장인들이 되겠죠. 이런 직장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지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액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금액은 3억 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도심권의 투룸 주택치고는 상당히 낮은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가치 상승 차익으로 기대해 보셔도 충분히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는 2억 5천만 원 예상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 5,500만 원대 투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세를 예상을 하시게 되면 한 3천에 80에서 90만 원 정도. 동대문이라는 상권의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월세도 상당히 좀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출 좀 활용을 하시게 되면 실투자 금액 1억 5천만 원대로 월세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가져가 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이런 역세권에 소액 투자 가능하다라는 점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주거의 희소성, 당연히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는 도심이 개발이 되면 당연히 본 물건에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점. 그래서 차익형 투자로 굉장히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구 신당동에서 다세대 주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신당동과 공덕동 두 지역 다녀왔고요. 두 개 모두 도심권에서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더 자세한 투자 정보를 원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요. 이사님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도세 걱정하지 말고 투자해 보시는 방법 이사님께 한번 직접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장소는 합정역 2번 출구 앞에 부동산 비전 포럼에서 진행이 되고요. 또 세미나를 참석을 희망하신다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2128-856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부동산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김윤재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